연구시설 장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온라인 제우스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장비정보팀 팀장 전찬영입니다. 제우스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안내 및 연구 동향, 활용 범위 등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예약 활용 서비스 20년도 개선 사항 안내와 향후 개선 방향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국가연구시설 장비 검색 예약 서비스 소개 및 활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구시설 장비 연구 동향 및 활용 범위를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기반 활용 사업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에 앞서서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센터장이신 박찬수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회에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장 박찬수입니다.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우스 설명회를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본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부처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예약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저희 센터에서는 범부처적인 통합 창구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중기부의 연구기반 활용사업 및 충북과 전남 지자체 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의 통합 예약 창구를 제우스 장비 활용 종합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역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의 구축 및 연계를 진행하는 등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및 활용의 구심점으로 활발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목적의 280여 개 국가연구시설을 지도 기반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제우스 국가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시설들이 보유한 장비, 공정, 기술 등 연구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장비 예약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서 연구시설 정보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연구장비 활용이 어려웠던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는 제우스는 기본적인 장비의 관리, 예약 및 공동활용을 넘어서 고도화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 및 도약을 위해서는 부처와 기관 그리고 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온라인 제우스 설명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되며 오늘 이 설명회가 제우스에 등록된 연구시설 장비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연구자들의 R&D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자리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설명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우스 장비 예약 및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장비정보팀 민정은입니다. 저는 올해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제우스 장비 활용 서비스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저희 제우스 장비 활용 종합 포털 및 장비 활용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주요 개발 및 개선 사항 그리고 내년에 추진될 중점 개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장비 활용 서비스 활용 관련하여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우스는 2010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구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제우스 장비 이용자 서비스로 오픈을 하였고 2015년에 포털 형식으로 확대 개편함으로 현재 형태의 제우스 장비 활용 종합 포털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우스로 인하여 2020년에는 제우스 지식 공유 플랫폼을 오픈하게 되었고 충무 및 전남 지자체의 공동 연구 장비 활용 지원 사업의 예약 창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동 연구 장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 활용 플랫폼을 구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서비스는 크게 시설 장비 관리와 시설 장비 활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시설 장비 관리 부분에서는 국가 R&D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를 등록함으로써 도입 심의 및 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활용 장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장비 활용 파트에서 장비 예약, 지식 공유, 통합 교육, 그리고 나눔터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비 예약 파트에서는 연구기관, 부처별로 운영 가능한 장비 활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필요한 연구 장비를 중개해드리는 장비 활용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 활용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활용 서비스란 연구시설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부처, 부서별로 자유롭게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으로서 연구 장비의 예약뿐만 아니라 기관의 소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안내 등 연구 장비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 활용 서비스 기능을 역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장비 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예약 장비를 검색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예약과 관련되어 예약 변경 및 예약 확인 그리고 결제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비 활용 서비스의 운영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비의 교육, 세미나 등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 활용 서비스의 운영기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존재합니다. 예약 관리자 권한 같은 경우에는 장비 활용 서비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관리자 권한을 가지신 선생님께서는 예약 장비 등록 및 장비에 대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교육이나 세미나 관리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장비별로 예약 담당자 지정도 관리자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담당자 권한 같은 경우에는 각 장비에 담당 선생님이 예약 담당자 선생님이며 해당 장비에 들어오는 장비의 예약, 결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 활용 서비스 개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제우스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인증을 거치셔서 장비 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저희 제우스 화면에서 장비 활용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엠텍에서 신청서를 확인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이나 장비 활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약 장비 등록과 같은 장비 활용 서비스 구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엠텍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장비 활용 서비스 구성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비 활용 서비스를 구성하신 다음에는 사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주요 기능들을 센터 내에서 내부 테스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 장비 활용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하여 외부 사용자들에게 장비 예약 및 교육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장비 활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20년도 주요 개발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바일 제우스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우스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PC로만 가능하던 장비 예약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자 모바일 제우스 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장비 예약 및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기능에 대해서 구체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의 교육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연계 없이 교육은 교육대로 장비는 장비대로 따로 운영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장비와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교육 설정을 넣어서 교육 필수 장비 같은 경우에 교육 이수자만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필수 장비를 예약을 하실 경우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님의 장비 교육 이수 안내 현황이 뜨게 되며, 만일 미이수 회원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교육을 눌러주시면 해당 교육 신청 페이지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가 완료되고 예약 관리자 선생님께서 해당 회원의 교육을 인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해당 장비를 예약하여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장비 예약 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장비 활용 서비스 내 다국어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핵심정보지원센터 페이지 내 다국어 버튼을 누르시면 장비 활용 서비스 안에서 장비 예약 관련된 부분이 영문화로 번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이용자들도 손쉽게 제우스에서 장비를 예약할 수 있도록 설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림톡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장비 예약에 대한 간단한 안내만 발송이 되어서 장비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 제우스 홈페이지로 다시 접속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카카오톡 알림만 확인하더라도 장비 예약에 대한 상세 설정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모바일 제우스 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되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회원 본인이 신청한 예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개발 사항들은 이전까지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약이 힘들었는데 운영기간의 설정에 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해서 예약이 가능하게 되며, 시간당 이용료 산정 시 기존에는 최소 단위가 1시간이었는데 이를 30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로그인 시 미결제 청구권은 팝업으로 알림 서비스를 진행을 하며 부가세 연체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 단위의 고객관리 기능을 개인 법인 단위의 고객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연구개발 활용사업 바우처 장비만 장비 자문 서비스가 가능하였는데 일반 장비도 장비를 예약하여 활용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추가 개발 사항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중점 개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약 장비 정보에 대한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동일 모델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설명 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동일 모델 장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며, 만일 기관에 특화된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명 입력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의 특성도 나타내면서 표준화된 항목으로 제공하도록 개선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예약 관리자 권한이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관 내 다양한 장비 활용 서비스, 특히 기관 내 부처, 센터별로 다양하게 장비 활용 서비스가 개설이 되다 보니 이 기관 내에서 장비 활용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활용 장비를 총괄 관리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기관 예약 관리자 권한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관 내에 개설된 장비 활용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장비 활용 서비스를 활성화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관 내 개설된 장비 활용 서비스의 관리자 및 담당자를 지정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내 등록된 공동활용 허용 혹은 공동활용 서비스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 활용 서비스의 예약 장비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내 예약 장비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의 사업 참여 여부를 기관 예약 관리자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비 활용 서비스의 구성이 기관 및 센터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변경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 활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기관 및 센터의 특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사용자가 기관 혹은 센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도록 장비 활용 서비스 검색 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며, 운영기관에서도 본인들의 기관 및 센터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장비 활용 서비스 메인 페이지 개선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장비 활용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많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활용 서비스 개설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제우스 안에서 장비 활용 서비스 신청 정보와 업로드해 주시는 개설 신청서의 정보가 상이하여 저희가 반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입력하는 제우스 신청 정보와 업로드해 주시는 개설 신청서의 정보 내용을 항상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비 검색을 하였을 때 예약이 잘 안 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비를 검색하실 때 제우스 메인에서 장비를 검색하신 후 오른쪽에 활용 범위를 공동활용 서비스로 지정해 주시면 보다 예약이 용이한 장비들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장비의 활용 범위는 공동활용 허용과 공동활용 서비스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이지만 공동활용 허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활용 여부를 장비 보유 연구자가 판단을 하며 운영 규정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활용 이용 규정을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담당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하실 때 허용 장비보다는 서비스 장비가 공동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검색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약 변경 혹은 취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예약을 변경 혹은 취소하실 경우에는 마이 제우스 화면 내 마이 예약 결제, 예약 신청 내에서 예약 번호를 조회 후 변경 혹은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 담당자가 해당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리 화면에 접속하셔서 예약 관리 내 예약 번호를 조회 후 변경 혹은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예약 및 취소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연구기반 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바우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계가 이용 신청 단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고 이용 승인 단계로 넘어가면 담당자분께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비 담당자분께서는 분석 완료해서 결제 요청 전까지는 저희 제우스 쪽으로 요청을 주시면 되고,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한국산학연협회에 요청 공문을 발송하셔서 취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용자는 이용 신청 단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장비 담당자는 청구서 발송까지, 결제 완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약 관리자 선생님의 예약 담당자 등록 및 지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받기 원하시는 신청자 선생님께서 마이 제우스 내 회원 정보 관리, 권한 신청 수정, 예약 담당자 권한 신청 눌러주신 다음에 장비 활용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권한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장비 담당자 권한, 즉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인증한 회원만 가능하게 됩니다. 담당자 선생님께서 권한을 신청하시고 나면 예약 관리자 선생님께서 장비 활용 서비스 관리 화면을 접속하셔서 시스템 관리, 담당자 관리에서 신청하신 선생님을 확인하신 후 체크박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신청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장비 활용 서비스 내 담당자를 등록하고 나서는 해당 장비의 담당자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자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또한 관리자 선생님께서 장비 관리에 들어가셔서 예약 장비 메뉴를 선택한 후
지정할 장비명을 클릭해 주십니다. 지정할 장비명, 장비에 대한 설정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설정에 찾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담당자 검색을 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장비에 대한 설정에서 담당자, 관리자 알림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예약이 들어갈 경우에 알림이 발송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비 예약의 최대 시간 설정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선생님께서 혹은 그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제우스 관리 화면에 들어가신 다음 장비 관리, 예약 장비 메뉴 선택 후 변경할 장비명을 클릭해 주십니다. 메뉴 중 예약 단위 설정에 가셔서 예약 최대 시간을 30일까지 지정 가능한데 예약 최대 시간을 원하는 시간만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복 예약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 관리에 들어가셔서 예약 장비 메뉴를 선택한 후 변경할 장비명을 클릭하시고 예약 중복 설정에서 중복 예약 여부를 체크하신 후 원하시는 중복 예약 시간 가능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장비 활용 서비스를 이용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장비, 장비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기반 활용 사업에 통합 예약 창구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장비 예약 탭에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혹은 메인 페이지 제우스 퀵 메뉴에 보시면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연구기반 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비들을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충북의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북 도내 바이오 벤처 및 스타트업 6개 기업의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 제우스 내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바우처 참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예약 탭에 지자체 충북 지원 예약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0월부터 전남의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시설 장비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사업의 예약 창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전남 도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둔 10개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자체 바우처 전남 지원 예약 탭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활용 장비들을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장비 사용에 관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 최경순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연구시설정책 내 K-퍼실리티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목표, 그리고 운영 현황, 그리고 추진 계획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목표입니다. 국가연구개발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키스텝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국가 R&D 예산은 20.6조 원으로서 전체 국가 예산의 4.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구축 투입 비용은 2018년도 7천억 원 정도로 전체 R&D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이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의 총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31일 제우스 DB 기준으로 전체 국가 연구시설 장비의 누적 규모는 총 8만 3천여 점입니다. 이 중에서 공동활용 국가 연구시설 장비는 5만 4천여 점으로 전체 국가 R&D 장비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역 연수를 12년으로 일괄 계산했을 때 노후 연구 장비의 비율이 2020년 11월에 17.8%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연구시설 장비의 정책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존에는 연구 장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올해 초에 연구시설의 정의를 정립하고 그리고 연구시설의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연구시설 중기 구축 고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심에 안건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투자 전략 수립과 운영 모델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 정비, 기획 구축 파악, 그리고 운영 활용 지원,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K 퍼실리티 서비스는 알제우스와 함께 운영 활용 지원 측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연구시설의 구축 분포와 검색 활용을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K 퍼실리티의 추진 목표입니다. 일단 국가 연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집된 국가 연구시설의 정보를 활용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정보 활용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연구시설 검색 활용을 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소부장, 바이오 같은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K 퍼실리티 검색 예약 서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속 방법입니다. URL을 www.zeus.go.kr/kfacility라고 주소창에다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우스 메인 페이지에서 국가 연구시설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연구시설 메인 페이지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시설 검색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K 퍼실리티에는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색 필터와 그리고 이슈를 바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슈 바로가기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검색 필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제정한 RI 카테고리라는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지금 매칭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 성숙도 TRL 단계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327개 연구시설을 소부장, 바이오 감염병, 엠퍼실리티 등 이슈 현안별로 묶어놓은 연구시설 바로가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지도 화면에 있는 아이콘과 그리고 목록에서 연구시설의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을 선택을 하시면 상세정보 페이지, 상세정보 요약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시설정보 요약 페이지에서는 연구시설명이라든지 보유기간, 연구 분야, 기술 성숙도, 연구시설 소개에 대한 요약, 그리고 보유 연구 장비에 대한 바로가기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교를 위한 화살표를 선택을 하신 후에 비교하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간략하게 이 연구시설들이 두 연구시설의 보유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정보 바로가기를 클릭하였을 때 나오는 연구시설 상세정보 페이지입니다. 연구시설 상세정보 내에서는 연구시설명과 보유기간,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예약정보, 전화번호,
그리고 구축 정보, 기술 성숙도, 운영 정보, 연구시설 상세 소개, 그리고 활용 분야에 대한 이해, 보유 연구 장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연구시설의 위치 정보까지 연구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유 연구 장비를 클릭을 했을 때 연구 장비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연구 장비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는 연구 장비에 대한 제작사라든지 모델, 그리고 구축 정보, 기간 정보, 활용 정보, 관리 정보, 그리고 특히 연구 장비 상세 소개라든지 혹은 상세 스펙, 그리고 장비 활용 방법 예시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 상담 및 상담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구 장비에 대한 예약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한 저희 제우스 장비 활용 서비스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활용 상담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K-퍼실리티 2.0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제우스가 연구 장비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 치중을 하였다고 하면 현재 제우스는 연구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분야와 기술 성숙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연구시설에서 어떤 연구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의 정보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수집된 연구 과제 정보를 통해서 연구 성과 정보까지 연계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그 공정 장비라든지 측정 분석 장비가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그 고품질의 연구시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 성과물 정보에는 어떤 원료가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이 원료를 어떻게 가공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공된 원료를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했는지,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재를 어디에다 적용했는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K-퍼실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공정 장비 정보와 측정 분석 장비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5가지 정보 중에 2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면 입력을 하면 관련된 연구 장비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그 연구 성과 분석용 DB를 구성을 해서 문헌 데이터 기반으로 텍스트 추출을 통해서 성과 분석 DB를 구축을 함으로써 고품질의 연구시설 검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정책 수립을 위한 그 정보 시각화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도별 표준 분류별로 버블 차트를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표준 분류, 중분류에 대한 히트맵을 제공해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그 고급 정보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연구시설 장비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K-퍼실리티 검색 예약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현재의 한계는 일차원적인 그런 단순 정보 검색으로 인한 매칭 정보가 약간 부적합하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고품질의 연구시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 분석 기반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그 분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보다 살짝 일찍 끝났는데요. 10분 정도 후에 1시 50분부터 다음 세션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이상국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연구시설 장비 활용 동향 발표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 소개, 두 번째 2020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수행 주요 사항, 세 번째 주요 활용 분야, 네 번째 연구원 장비 특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2019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7만 건의 시험 성적서 발행과 3만 5천 건 이상의 고객 지원, 1,730억 이상의 매출, 935명의 직원, 그리고 400건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 99건 이상의 국가 인증, 23건 이상의 세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2010년 기준 2017년까지 22개의 국제표준 재정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이 건설, 에너지부터 해서 생활 안전까지 다양한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개 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2010년 통합을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을 한 연역이 있습니다. KCL의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국내 31개의 특화된 사업장과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5개의 실증시험센터, 신뢰성 센터, 그리고 기후환경실증센터 등 다양하게 특화된 전국의 사업장으로 현재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장비 활용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반 활용사업에 저희 연구원의 2020년 주요 수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 주요 사항으로는 2020년 3월 연구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연구기반 활용사업 관련 장비는 420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담당자는 158명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7년 초과된 기업을 일반 기업으로 명망하고 있는데요.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7년이 안 된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했는데 창업기업의 이용은 2019년 대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비 사용 및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 인력은 올해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유학사형과 연구 집중형이 있는데 올해는 연구 집중형 기업이 2019년 대비 64%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개 이상의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의 경우 현재 8개의 분야가 등록이 되어서 올해는 9건의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맡기는 제품 기준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는 건설재료, 바이오, 생활용품, 신뢰성 관련된 제품이 주로 올해 많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장비 기준으로는 내구성 분야, 분석 분야, 성능평가,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전처리, 환경 분야가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된 장비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래응력 수밀시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응력 수밀시험기와 관련된 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중보온관 제품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보온관이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의 관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보온재가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의 열 생산 시설에 만들어진 120도 이상의 중온수를 도로 하천 등에 묻힌 이중 보온관을 통해 아파트, 빌딩 등의 기계실로 공급, 일괄적으로 온수와 급탕을 공급하여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난방 방식에 주로 사용되는 관입니다. 또한 이런 이중 보온관을 연결하는 부품 중에 열 수축 케이싱이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 수축 케이싱은 장기 내구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데 해당 장비는 이런 열 수축 케이싱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비는 장비명은 모래응력 수밀 시험기로서 다음과 같이 샌드박스 상제 가능 토합은 3m, 그리고 실린더 이동 속도는 10에서 50mm 전후방 방향으로 분당 가동이 가능합니다. 관련 시험으로는 EN489 규격이 있고요. 시험 수압으로는 0.3바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장비는 이중 보온관을 연결하는 열 수축 케이싱에 대해서 토사 응력 시험, 그리고 실제 매설된 관의 거동에 대해서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이프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기업에 대해서 15건의 지원을 하였으며 주된 사용 내역은 열수축 케이싱에 대한 신뢰성 평가였습니다. 관련된 지원 효과로는 이와 관련된 시험은 그동안 국내에서 시험이 전무하였으며 해외 기관에 시험을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테스트 기간이 단축되었고 외국 기관 간의 직접적인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이 되었습니다. 전문 기관으로서 시제품 개발에 연구 개발을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 관류 결로 성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관류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열 관류율이란 벽체의 양쪽 공기의 1도씨 차에 1m당 1시간에 유체가 다른 쪽으로 통과하는 열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열 관류율 시험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창호라든지 경량 콘크리트 패널 벽체, 통나무 벽체, 샌드위치 패널 벽체, 열반사 단열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체를 통과하는 열량, 온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험 항목으로는 건축 부재의 단열성이 있고요. 건축 부재 결로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열 특성에 대한 DB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보통 항온실과 저온실을 크게 이렇게 맞붙여 놓고 항온실은 상온에 가까운 온도로 유지하며 저온실은 영하 온도로 0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서 온도 차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건축 부재의 단열 및 결로 방지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시험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고온 측에서 저온 측으로 통과되는 열량 및 온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열 에너지의 손실 방지 및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7100 by 4200 by 3400으로 매우 큰 배형 시험체까지 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다음과 같이 항온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5도에서 최대 60도까지 가능하며 습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온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에서 20도까지 가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내역으로는 관련된 기업인 에어론을 포함하여 47개 건의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의뢰된 제품으로는 저방사 단열재, 복합 단열재 등의 시험체 의뢰 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효과로는 역시 관련 시험 비용이 기업에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시험 비용의 절감, 그리고 열관료의 시험 및 결로 시험을 포함한 지원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논 내구성 시험기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논 내우성 시험기는 다음과 같이 내우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내우성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5개 노출 시험과 촉진 노출 시험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내우성 시험이란 이런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재료를 통해서 해당 재료가 다양한 기후 조건들에서 얼마나 그 내구성이 있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개의 노출 시험은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 이런 그 고분자 재료를 직접 노출시켜 해당 재료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시험이고, 촉진 노출 시험은 주로 실내에서 하는 시험으로서 그런 자연 기후 환경을 모사하여 그거를 단축시키면서 실내에서 5개 노출 시험과 같은 효과를 볼 시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장비는 제논 내우성 시험기의 사진이면서 이러한 제논 내우성 시험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건축용, 내외장재, 플라스틱, 금속, 도료 등 고분자 재료의 실내 촉진 노화 시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광원으로는 제논 아크 광원, 그리고 온습도 조절을 통해서 가혹한 환경을 구현한 촉진 내부 성능 평가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의 제어는 다음과 같이 광원, 그리고 온도, 그리고 습도 범위가 다음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아틀라스사이며 해당 광원은 태양광과 상당히 유사한 광원을 이렇게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제논 내우성 시험기 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베스텍 외 4개 기업이 이용을 하였으며 주로 관련된 제품으로는 도료 등의 고분자 제품, 그리고 나일론 케이블 타이 등에 대해서 촉진 노출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원 효과로는 비용 절감이 물론 되었으며 관련 국제 규격인 IEC 62275 등의 촉진 내우성 시험으로 기업의 내우성 연구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용 비구조 내외장재 내진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와 관련된 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이 동적 내진 성능 시험이 있습니다. 동적 내진 성능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주로 제품으로는 유리가 포함된 커튼홀 및 외장재인 석재, 판넬, 테라코타 등이 있습니다. 2017년 건축 구조 기조 내진 설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건물에 유리가 끼워진 외장재 중 연면적 1,000m 이상 위험물 저장시설, 청사, 외국 공간 소방서, 발전소, 종합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은 의무로 시험을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내진 1, 2등급 건물의 비구조 요소는 건축주와 합의로 선택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험은 지진 파악 묘사로서 좌우 변이가 가진 6mm 간격이고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50mm, 그리고 75mm까지는 0.8Hz, 150mm까지는 0.4Hz의 주파수 좌우 진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제품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커튼홀, 창호, 그리고 석재, 테라코타 같은 외장재, 그리고 금속 복합 패널 외장재가 주로 시험 제품으로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된 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창산업에서 커튼홀 관련 제품에 대해서 동적 지진파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장비 활용을 하였습니다. 지원 효과로는 역시 기업의 관련 시험 비용 및 연구개발 비용이 절감이 되었으며 아마 규격 501.6 관련 시험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 관광 환경 챔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장비와 관련된 제품으로는 관광 코팅제가 있는데요. 관광 코팅제란 다음과 같이 수도용 관광의 내부에 코팅이 되는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 관광은 다음과 같이 저수지, 정수장, 배수장의 수도 관로에 사용되는 관 중의 하나로 강도와 인성이 우수하며 최대 직경이 약 4,000mm까지 됩니다. 도복장 강간의 재질은 내부에 사용되는 피복제를 의미하며 그 피복제 재질로서
에틸렌, 우레탄 등이 사용되며 30년 이상의 수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기간 수명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도관광 환경 챔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장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장비는 수도관광 챔버라는 장비명으로 명명이 되고 있고요. 사양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0도에서 80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조의 용량은 약 2,400리터까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에 사용되는 시료는 다음과 같이 요구 조건이 300 바이 150 바이 3.2mm 리터의 시편이 있으며 최대 72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비의 내부의 모습을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동그란 그 관에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들이 시편의 모습이고 그 내부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 외부에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0도에서 80도로 운영 온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 평가 및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의 10년 이상의 장기 수명을 보증하는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EMP 외 13건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수도용 도복장 관광의 신뢰성 평가가 주된 연구 개발의 주제였습니다. 지원 효과로는 관련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의 절감이 있었으며 이러한 장비 사용을 통해서 시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확보했고 연구 개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파이프와 관련된 장기 내압 시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수도용 배관 자재로 주로 재질이 PE나 PVC 파이프로 제작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 다양한 시험 규격이 있는데요. KSM 3041 수도용 경질 폴리 염화 비닐관, KSM 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 관이 있습니다. 장기 내압 시험기는 다음과 같은 사진의 모습으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명은 장기 내압 시험기고요. 관련된 사양은 다음과 같이 수압으로는 정압으로 100바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파열압으로는 200바까지 가능합니다. 정밀도는 0.1%가 되고요. 관련된 주로 시험 분야로는 MRS하고 명명되는 최소 요구 강도 시험이 있습니다. 해당 시험은 일정 온도 내부 정수압에 대한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 관한 내압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용전 외에 2건에 대한 시험이 있었으며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원 효과로는 관련 연구개발 비용을 경감을 시켰으며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연구개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면진장치 시험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진장치 시험평가 시스템에 관련된 주된 제품으로는 탄성 받침이 있습니다. 탄성 받침은 다음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교량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상부 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고 온도, 건조, 수축, 크리프와 활 하중의 이동과 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부 구조의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량에 발생하는 2차 응력을 최소화하는 기계적 장치입니다. 시험 장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진 장치 시험평가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입니다. 수직 액추에이터와 수평 액추에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장비의 원리 및 특징은 시험체의 수직 방향으로 압축력과 함께 수평 방향으로 전단 방향을 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관련된 시험 및 연구개발 분야는 건축, 토목 분야의 받침 분야 및 기타 건설, 구조조의 압축 및 전단 시험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닛은 HKR 외 6건에 대하여 연구개발 지원을 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탄성 받침 등에 대한 면진, 재진 성능 평가입니다. 지원 효과로는 역시 연구개발 비용을 상당히 경감시켰으며 전단 개수, 압축 강도, 전단 부착 등에 대한 평가로 연구개발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그 연구개발 장비 지원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광학 나노소재 전문 핵심연구지원센터 전담운영인력 민아름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핵심연구지원센터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엠팩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상대학교 광학 나노소재 전문 핵심연구지원센터는 2019년 6월에 선정된 센터입니다. 연구 분야별로 특성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가 조성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현장의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각 학교의 공동실험 실습관이나 단과대학에 있는 분석 장비실이 존재하고 연구비 사업으로 장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연구 멘토링이 불가하거나 기기 고장 등 장비 도입 후에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에 신진 연구자의 연구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핵심 연구 지원 시설 조성 프로젝트였습니다. 핵심 연구 지원 시설 조성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 연구 지원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기초과학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업 운영은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인 엠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운영과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을 통한 전문적인 분석 시스템과 법령 연구 장비가 아닌 해당 연구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동 활용 시설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 저활용 장비들과 장비 관리의 어려움들을 핵심 연구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서 관리를 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전담 운영 인력들을 통한 공동 연구와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초과학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연구 지원 시설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우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연구 지원센터의 조성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경상대학교 핵심연구지원센터는 광화학에 특화된 센터이고 나노 소재와 에너지에 특화된 센터로 전문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2019년 20개의 핵심연구지원센터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20개의 핵심연구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33개의 핵심연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대학교는 경남의 유일한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에는 총 7개의 대학교와 11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인접한 도시인 창원시와 김해시, 사천시에 있는 많은 산학역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성화된 본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남의 중점 사업 지원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이고 진주시에는 나노소재 특성화와 세라믹, 수소에너지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여 광화학, 나노소재, 에너지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본센터와 지자체의 목표가 잘 일치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센터 조성에 있어서 연구 분야별로 특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센터는 광화학에 특화된 센터이고 나노소재 및 에너지에 특화된 센터로 특성화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빛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합성 및 촉매 반응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최명용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하여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 김주영 교수님, 권기용 교수님, 정종업
교수님, 김주영 교수님 총 4분의 참여 교수님과 함께 본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교수님들과의 공동 연구는 본센터의 특성화에 맞는 연구 분야로 광화학을 이용한 나노 입자 촉매 합성과 표면 분석, 그리고 수소 반응 메커니즘 연구로 그동안 많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터 조성 이후 공동 연구 성과를 점점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센터의 조직 구성 현황입니다. 최명용 센터장님과 앞서 언급한 4분의 참여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안정성 평가연구소 2분의 외부 운영위원님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계시던 박사급 전담 운영 인력 3분이 있으며 최근 석사급 전담 운영 인력 1분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석사급 전담 운영 인력 1분은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적인 센터 총괄 행정 업무는 행정 전담 인력인 이다영 선생님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터의 시설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핵심연구지원센터는 경상대학교 내에 2 건물에 나눠서 장비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2019년 시설 조성을 할 당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에 장비를 집적하기를 컨설팅 받았으나 장비의 특성상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 엠팩과 상의 후 2 공간에 장비를 집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 건물의 거리는 걸어서 2-3분 거리이며 특성화되어 있는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BNIT 28동 7층에 모든 장비를 집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45평의 센터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센터가 선정된 이후 6개월에 걸친 시설 구축으로 전기 용량을 증설하고 가스 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 배기 배수 시설을 추가로 공사하였으며 장비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연구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과 데이터 분석실을 구축하였으며 전담 운영 인력들의 공동 연구 및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적인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료 준비실과 장비실, 편의시설을 모두 같은 층에 위치하도록 하여 센터 이용자들의 동선을 간소화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센터의 실제 사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용도에 맞게 독립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레이저실, 공용 장비실, 구조 분석실, 전처리실, 그리고 장비 구축 사업으로 집적한 샘이 위치하고 있는 샘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데이터 분석실과 이용자 편의시설이 있으며 개별적인 전담 운영 인력 사무실과 행정실이 같은 층에 위치하여 이용자들과 전담 운영 인력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관인데요. 이 홍보관 사진은 3주 전에 완성된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이용자들이 센터를 이용할 경우 지나다니는 복도 공간에 이 홍보관을 설치하여 본센터의 소개 영상이나 장비 소개, 그리고 공동 연구를 통한 결과물들을 전시하도록 하였고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연구지원센터가 조성되기 전 7층의 복도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게시판을 부착하고 장비 소개 포스터 등으로 꾸며 놓아서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교내의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 시설이 구축이 되고 2019년 1차 연도에 총 17점의 장비를 집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총 4점의 장비를 추가 집적하였으며 현재 2점의 장비가 집적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개 방출형 주사 전자 현미경은 2019년에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를 통해 집적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5월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7월에 선정 및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8월에 심의 발표를 하고 2019년 12월 26일에 장비가 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교내외의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문의가 폭주하여서 2020년 1월부터 장비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여서 현재까지 많은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장비는 기존 전개 방출 전자현미경과 달리 챔버 크기 확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시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였기에 10분의 교육만으로도 이용자들이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장비를 사용하여서 재료의 표면 형상이나 적층 결합, 계면 등을 직접 관찰함에 따라 재료의 형상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장비가 나노 소재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핵심 연구 지원센터에는 광화학 특성화 장비 5점과 나노 소재 및 에너지로 특화된 장비 16점을 포함하는 총 21점의 장비를 집적화하였습니다. 본 센터에 집적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예약 및 정보는 제우스 홈페이지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집적된 모든 장비의 QR코드를 도입을 하여서 사용자들에게 사용법과 SOP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연구 지원센터의 목적성에 맞도록 유휴 저활용 장비에 추가 액세서리를 도입하여 성능 향상을 하였습니다. 연구 장비 운영에 있어서 유사한 두 장비를 보유할 시에는 성능이 더 좋은 장비를 주로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센터는 이러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비들을 모아서 하이브리드형 장비 개발 및 지원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석법 개발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핵심 연구 지원센터는 시설 구축과 특화된 장비 집적 외에도 전문성을 가지는 전담 운영 인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센터에는 총 3분의 박사급 전담 운영 인력과 1분의 석사급 전담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먼저 김태우 박사님은 분자 구조 결정학과 광유도 나노 소재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센터에서 열 중량 분석기 레오미터 외 총 5점의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멘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박사님은 레이저 응용 나노 기술과 반도체 방막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기초화학 분석 업무에 특화된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본 센터에서는 전개 방출형 주사 전자현미경과 펄스드 레이저 어블레이션 시스템 외 총 6점의 장비를 관리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분광학 및 질량 분석 장비 개발을 주로 하였고, 최근에는 인시추 장비 개발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분에는 비행 시간형 질량 분광기 외에 총 5점의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용된 석사급 전담 운영 인력인 박주연 연구원은 석사 기간 동안 X선 분석 장비를 활용을 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러한 연구 경력을 반영을 하여서 펄스 레이저 발생기 외에 총 5점을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전담 운영 인력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분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핵심 연구 지원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가지는 전담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담 운영 인력들은 상시 및 정기 장비 교육을 진행을 해서 이용자들이 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장비 활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장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연구센터와 타 센터의 방문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센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장점을 공유를 하여서 핵심 연구 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연구 장비의 효율화와 활용 극대화 및 장비 운영을 통한 공동 연구 수행으로 많은 외부 기관에서 본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7개의 외부 기관에서 본센터를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 연구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센터의 공동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장비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센터 내에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요. 먼저 센터 소개 대형 포스터를 제작을 하여 본교, 학과와 산하연구소 및 인접기업, 그리고 외부 연구소의 게시물을 부착을 하여 센터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에 참석을 하여 홍보 부스를 통해 센터를 홍보를 하고, 찾아오는 이용자들에게 제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사용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신규 이용자들을 확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학회를 개최하여 본센터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학회의 온라인 발표를 통해 센터를 홍보를 하고, 본센터의 장비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센터 내 홍보 활동으로 인해 공동 연구 실적이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며, 센터 내 장비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인접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동실험실습 간의 연구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서인 2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본 핵심 연구센터의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동 연구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집니다. 본센터는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본센터에서 개발한 장비를 활용한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거나 분석하는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개조 및 성능 향상을 통해서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최근에는 극조온 장치를 도입을 하여서 극조온 현상 분석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센터의 주요 연구로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펄스드 레이저 어블레이션 방법에 의해 다양한 나노 소재를 제조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 나노 복합 소재도 제조를 해서 합성된 나노 소재의 신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응용성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펄스드 레이저 어블레이션 방법에 의한 나노 소재 제조 방법은 광화학 합성법으로 기존의 다른 방법보다는 간단하고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센터를 활용하는 연구자가 손쉽게 다른 장비들을 어셈블리 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듯이 CCD 카메라와 제너레이터를 통한 어셈블리를 통해서 나노 소재를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노 입자의 반응성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레이저 시스템을 활용한 PLA 방법으로 나노 소재가 제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다양한 금속에 적용이 가능하고 2종, 3종 합금을 만들기에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소재는 본센터에 특화된 장비를 활용을 통해서 원스텝 분석 또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광화학을 활용한 소재 제조를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응용성 연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펄스드 레이저 어블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친환경 나노 소재를 개발을 하고 인시추 장비 개발을 통한 실시간 제조 분석 지원과 하이브리드형 측정 장비의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수소 에너지 응용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친환경적이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국가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센터에서는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수소 관련 일자리는 3천만 개이고 시장 창출 예상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 최종 에너지 수요 예상 규모는 18%로 수소에너지 관련 분야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대한 공동연구 활용 및 지원을 핵심연구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센터는 대학과 공공기관 연구소와 산업단지의 연구 삼각지 공동연구를 극대화하여서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연구센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년도에는 장비를 직접 파하고 센터 시설을 구축하고 센터를 홍보하였으며 현 시점이 2차 년도부터는 센터의 활성화 단계로 장비 공동 활용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3차 년도 이후에는 본센터가 전문화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저희 센터 구성원이 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 나노소재 전문 핵심 연구 지원센터는 에너지 신산업 화학 연구 분야 지원선도 센터로서 특성화된 장비 활용 시설을 활성화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분석과 교육, 기술 지원의 원스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센터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0분 동안 저희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학연협회 박평순 선임연구원입니다. 동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올해 1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사항이 있어 공유드리고자 금일 설명에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다만 2021년 사업의 경우 사업 명칭 및 지원 규모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오니 차년도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년 1월 말 공고 예정인 세부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소개 순서는 사업 개요,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 바우처 및 장비 이용, 그리고 기타 사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국가는 대학 연구기관들에게 R&D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장비 도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연구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부 시험 장비를 이용할 때에도 이용 비용과 대기 시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발적인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구기반 활용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구축된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장비 이용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기반 활용 사업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우처란 정책 집행 수단의 하나로 현금을 대신하여 장비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역 사업으로는 공유 확산형과 연구 집중형이 있으나 차년도에 사업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지원 한도에도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는 12월 3주차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관한 통합공고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차별점, 두 내역 사업 간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는 지원 한도가 큰 연구 집중형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순수 연구개발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증이나 납품을 용도로 장비를 이용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업력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인 중소기업은 70%, 7년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60%이며 장비 이용 시점에 후불제 개념이 아니라 바우처를 구매하시는 시점에 선불로 기업 부담금을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추진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관리기관인 한국산학연협회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기반 활용사업 참여기업 신청, 운영기관 협약, 바우처 발행 및 환불, 연구기반 공유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학연협회로, 그 외에 제우스 시스템을 통한 예약, 결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를 예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시어 이용 가능한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고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절차를 간단히 도표로 표기한 페이지입니다. 참여기업은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이 되면 바우처를 구매하여 연구 장비를 이용하시면 되고, 운영기관은 제우스의 장비를 등록하고 관리기관으로 저희 협약을 체결하기로 협약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장비 이용 절차는 예약 신청부터 크게 5단계로 분류되며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입니다. 12월 3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통합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관한 세부 내역까지는 통합 공고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세부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여기업 신청 기간은 세부 사업 공고에 따라서 2월 중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시 접수 형태로 지원되지만 바우처의 경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불시에 발행이 중단되고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접수는 시스템으로만 받고 있으니 차년도에 새로 신청하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사이트 회원가입 등은 미리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업태나 업종에 무관하게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정부의 다른 사업 지원금으로 본사업 바우처 기업 부담금을 결제하려고 하는 경우, 또 국가 R&D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는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시며, 이 항목에 해당함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선정돼서 이미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모두 환수 조치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동사업은 단순히 장비 이용료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국가 R&D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이 대리로 작성하고 제출하였음이 추후 적발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사업비가 모두 환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부터 상시 접수가 예상되거나 정확한 일정은 세부사업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차년도 사업의 변경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앞에서 제출하신 사업 신청서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시스템을 통해 승인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신청 기업 수가 많아 자격 요건 검토에 7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 공고에 따르면 최대 14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승인 결과는 신청서를 제출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되며 시스템 자동 메일이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장기간 메일이 없을 경우 직접 시스템에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류 등이 미비하여 반려되는 경우 반려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을 하시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신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준수사항으로는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통한 시험 데이터 및 시제품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 집중형의 경우 인증이나 납품 용도로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 그리고 법정 강제 인증 목적의 장비 활용 역시 공유확산형 기업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많은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우스 시스템에 장비를 등록하고 보시는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우스 시스템에 등록된 3.4만여 대의 장비 중 1만여 대만 사용이 가능하였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장비 선택의 폭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서 국가 R&D 재원으로 도입,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 일체를 동사업에서 활용토록 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우스 시스템의 장비를 등록한 모든 기관은 운영기관 자격 요건을 취득하며 관리기관, 저희 한국산해관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즉시 중소기업의 장비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하단에 표기된 5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판단하에 바우처 활용장비 리스트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기반 활용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하는 기관에는 바우처를 통한 장비 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연구기반 활용 촉진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사업 담당자의 인건비, 사업 홍보비, 장비 담당자의 교육훈련비, 타 기관과의 교류비, 기타 사업에 필요한 수령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비율은 매년 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상이하지만 19년도와 20년도에는 10%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장비 활용 동의를 접수 중이며 보유한 장비가 본 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양식의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송하는 공문과 함께 저희 관리기관에서 안내 메일을 각 장비 담당자분께 발송을 하였으며 안내 메일을 수신하신 경우에는 장비별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고 메일을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관리기관의 사업자 자료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양식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타 중소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우스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먼저 개설하셔야 되는데 서비스 개설에 필요한 절차 등은 본 자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 협약 체결은 상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장비 활용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만 전자협약 체결을 위하여 기관 범용 인증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준수사항은 참여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점, 그리고 관련된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 있었으나 11월 지침 개정을 통해서 3가지 의무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연금을 이용하여 바우처로 결제할 때의 장비 이용료를 현금 등 기타 수단으로 결제할 때와 차별해서 납부받아서는 안 되며, 두 번째로 대표자 또는 내부 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 중소기업의 바우처를 통한 장비 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과제를 수행 중인 기관 간에도 과제 사업비 내에서 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바우처를 통한 장비 이용을 제공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우처 및 장비 이용 절차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 구매 신청은 참여기업 승인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다만 2020년 예산은 7월에 조기 소진되었으며 2021년 예산은 올해보다 한 달에서 2달가량 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바우처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가급적 상반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리기관에서는 하반기에 연구개발을 수행하시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반기 환불 바우처를 이용하여 하반기에도 바우처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기업 부담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금년도에는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기업 신청 요건과 마찬가지로 내년 사업 공고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21년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에 불과하며 내년부터는 미사용 환불 처리된 바우처 일체를 재구매 불가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필요한 만큼의 바우처만 구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활용은 제우스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실시를 하시게 되며 장비를 예약하시기 전에 참여기업으로 승인받고 바우처를 이미 구매를 완료한 상태셔야 합니다. 이용 절차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예약 신청은 사용할 장비를 예약 날짜나 이용할 시간 등을 정해서 신청을 하시는 절차를 의미하고, 이용 승인은 운영기관에서 예약 신청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사용이 가능함을 승인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분석 완료는 이용이 승인된 날짜에 장비 이용이 완료되고 최종 이용료가 산출되기 이전의 단계, 그리고 청구서 발행 단계는 장비 이용이 완료되고 최종 이용료를 산출하여 청구서를 발행한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완료 단계는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서 발송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바우처를 이용하여 결제를 완료한 단계를 말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결제 완료까지 마치시는 것이 원칙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결제 완료 처리되지 않은 장비 예약권은 사전 경고 없이 관리기관이 불시에 강제 취소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환수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바우처 구매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기업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각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업 결제 완료 후 차월 1일부터 장비 이용료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 청구서 발행 상태에서는 장비 이용료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수입을 비영리 처리하셔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 기관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관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내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사업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한 참여기업에서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신 것과 별개로 운영기관에 부가세를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바우처에 대한 구매 영수증은 기업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이후 연구기반 공유 시스템의 구매 신청 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장비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각 참여기업 내규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여부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리기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는 사안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 관리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으로 장비 전문가를 대동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하게 사업에 참여한 사항이 적발시 제재 조치가 가능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사업 공고문 및 사업 관리 지침을 숙지하시고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최종 점검을 실시하며 각 운영기관이 적절하게 사업을 운영, 관리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현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점검에서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애로사항 등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 가감없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연구기반 활용 촉진비에 관한 회계정사는 서면으로 실시 예정이오니 현재 운영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참여 중 또는 사이트 이용 중에 어려우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기반 공유 시스템의 이용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기반 활용사업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설명 순서는 다 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를 주신 두 가지 사항을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동일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발표드렸던 설명 자료를 저희 제우스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부 이제 약간 민감한 연구 부분이라던가 그런 자료를 제외하고 설명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이어서 향후에 또 참고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타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방식은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을 해드릴 거여서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추가로 저희 쪽이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설명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설명회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